네, 안녕하세요. 모소의 긍정화근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밖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출근길 안전 운행하시고 비 피해 전국적으로 별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책의 없음 그리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얼마 전 말씀드린 적 있는 실패, 시련을 즐기는 삶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니체는 66가지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책의 없음을 일부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체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상력과 가능성을 제한당하는가, 그리고 아무렇게나 끌어다 당겨서 뭉쳐놓은 이 생각 덩어리들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폭발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걸 현대적으로 풀이하자면 대기업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 자동차 같은 이런 큰 기업에서 회사라는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시스템, 즉 체계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사람에도 인사고과가 있고 직급이 있고 직급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 직급마다 뭐 가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체계를 완강하게 만들어 놓는데요. 이 체계 속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오히려 나의 가능성과 상상력, 창의력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 체계 천장이 없다면 오히려 천장 넘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이 안전한 이 천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체계적이 못한 상상력을 발휘할 때 아무렇게나 땡겨 쓴 생각끼리 뭉쳐서 결국에는 폭발을 한다. 즉 그 가능성과 상상력들이 한 지점의 임계를 넘어설 때 어, 더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어, 그 여행의 이유라는 에세이를 쓴 김영하 작가의 말과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행의 이유에서 김영하 작가는 중국에 한 달 여정으로 책을 쓰러 갔다가 당일 집에서 떠난 그 당일 바로 추방을 당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김영하 작가는 그때만 해도 중국은 이제 우리와 정식 수교하는 나라였고 통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비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중국 공안으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대합실의 여객기를 기다리면서 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작가로서 이 상황이 최악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갑자기 비행기표를 구하게 되니까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하는 왕복 비행기보다 더 비싼 비행기를 구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달 여정으로 이미 선입금했던 숙박비와 식사료는 모두 다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 경험이 내 소설 혹은 에세이로 나오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좋은 소재 하나 얻었다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나빴지만 최악까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작가로서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여행에 작가의 여행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여행은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서 현지에서 실패하고 이제 체계 없는 거죠. 니체가 말한 체계 없이 실패하고 뭐 시련을 겪고 소기의 목적과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면서 얻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훨씬 작가로서 이롭다고 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무역 통상을 하려는 생각으로 여행길에 나섰다가 어, 제노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서 동방을 유랑하게 된 마르코 폴로, 동방근문록이라는 여행기를 남겨서 유명해졌죠. 이 사람이 중국에 제대로 도착해서 중국과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었겠지만 동방견문록이라는 역작은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이는 느낌도 드는데요. 김영하의 그 여행 실패 니체의 책의 없음을 그렇지만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잠깐 잘못된 선택, 그릇된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 내 인생에 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결과값 그대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일례로 저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 제일 돈을 많이 주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네, 그런 대기업을 다니다가 호련히 퇴사를 했는데요. 후회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후회도 후회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저는 다른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 현재 훨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회사에 다녔다면 지금도 지금 좀 부장 직급이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장 말년이나 부장 초급이 초급 부장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안정적인 월급에 뭐 반듯한 명함에 잘 살아왔다는 착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언제 회사가 날 내보낼지 모르는 그 전전긍긍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가로서의 삶, 이런 TV 강연가로서의 삶, 유튜버로서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가로서의 삶을 저는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단지 현대맨으로 만족하고 남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퇴직을 한 다음엔 누구나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시작했겠죠. 왜? 나는 현대맨이니까 치킨집 자영업도 잘할 수 있어 해놓고 99%가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역경과 고난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수정해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제 인생에 참 의미를 찾고 있음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훨씬 결과도 더 좋게 잘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영하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 일부러 여행을 갔을 때 실패할 메뉴를 고른다고 합니다. 식당에 가서 그 경험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어서 좋은 경험으로 돌아올 것을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은 체계 없게 하루가 흘러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큰 가능성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두시기 바라면서 저 또한 오늘 하루 실패를 하며 체계 없는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긍정학원입니다. 난 항상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다. 난 건강하고 충분히 젊다. 난 운동과 단식으로 몸이 매일매일 깨끗해지고 있다. 난 하나에 집중하여 밀도감 있게 일 처리한다. 난 부자들의 DNA가 각인돼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내 인생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난 올 년 말 월 3천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다. 난 2027년 월세 500만 원의 자동화 수익을 만들었다. 난 2030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등기쳤다. 오늘 하루는 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난 내년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발행했다. 지금 책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출판사가 계약을 해줄지는 모르지만 일단 들이대는 거죠. 예, 책이 없는 삶이라고 해서 막 사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삶의 방향이 나와 틀어졌을 때 그것을 책에 없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책에 없음을 수정하고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사람은 성장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실패의 경험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 삶에 유용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많이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으면 엔돌핀이 돈다고 해요. 가짜 웃음이라도 웃으면 웃는 근육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는 착각을 해서 엔돌핀을 발생시키고 그 엔돌핀은 몸을 건강하게 하죠.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을 제거하고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가짜로라도 오늘 하루 3번 웃으세요. 하하하.